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제3지대 합당전제 모임 합의, 살아난 빅텐트 불씨. 제3지대 정당들이 대통합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합당을 전제로 모임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꺼져가던 빅텐트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각 당의 전권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장인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란 것에 합의를 했고 합당 과정과 절차를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합당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같이 나눴다라고 밝혔고요. 9일 오전 수서역에서 각 당의 모든 사람이 모여 귀향 인사를 같이 하자고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라는 것이고요. 제3세력 정당들은 내일 아침 다시 모여서 대통합 정당의 당면 결정 절차와 통합공관위 지도체제,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최소 강령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별도 기구 조직 등을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제3지대 각 당별로 고루 배분하는 안을 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 측에서 냈다고 하는데 혁신당 2명, 새로운 미래 2명, 새로운 선택 1명, 원칙과 상식 1명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심사 후보들 심사에 관련해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뭔가 하자가 있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정당들에서 비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는 건데 이런 안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분들이 하나로 힘을 합친다고 해도 사실상 동상이몽, 5월 동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쪽에서는 누가 나오려나, 예를 들면 개혁신당에서 누가 나오려나, 새로운 미래에서 누가 나오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벌써 파악을 하고 레이더를 돌리고 나오려고 하는 후보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 쪽에서 더 의석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펼쳐질 수도 있죠. 충분히 정치권이라면은 오히려 이 시스템이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리고 당명 하나로도 통합이 안 됐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기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쇼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내용을 겪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지 몰라도 어찌됐든 당명 때문에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빅텐트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잘하면은 3파전이 될 수도 있긴 한 거죠.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 제3지대 빅텐트. 근데 저는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어떤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이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응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예전 우리 민주당 동지 분들도 많이 합류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동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총선까지 제3지대 빅텐트가 구성이 돼서 총선을 무사히 치른다라고 한다라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쥐어줄 수 있겠죠. 민주당 당원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굳이 경쟁을 피할 이유도 없고 이분들하고 저는 당연히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언제나 제3지대 정당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당에 흡수되고 이전 투구를 하고 이합 집산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뭉쳐본 거면은 올바른 가치와 신념 그리고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오래오래 롱런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지향하는 정책적인 노선, 이해관계 이분들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정당과 인물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정치개혁, 야권, 연합, 위성정당 준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치개혁 공약을 상기를 시키면서 실천을 약속을 했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찜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판에는 만약 검사 독재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쳤고 대선 출마 여부는 즉답을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은 총선을 대비해서 비례대표용 연합위성정당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뭐 좀 대비되는 행보죠.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먼저 시작한 여당엔 왜 책임을 묻지 않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당의 이 반칙, 이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행보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말 노골적으로 편향적으로 검찰을 운영을 하면서 정치 검찰을 운영을 한 거죠. 내 편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유리하게끔 그렇게 적용이 돼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상대편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를 계속해온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병립형을 포기하고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연동형을 유지를 하면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소수정당까지 참여를 시켜서 의석수를 배분하겠다. 이런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이제 연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국민을 등에 업었지만 여전히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훗날 이 두 사람이 대선에서 만난다면 너무나 상반된 길을 걸어온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 술친구 윤핵관 간신들 공천 탈락, 김성태 직격탄. 당을 원망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한 얘기들이에요. 뭐 본인이 이제 채용 비리범이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면 복권자도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을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애초에 있지도 않은 거를 주장을 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컷오프 당한 거 아니냐, 이거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통령의 측근, 뭐 이철규 의원이겠죠. 국민의힘 공천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윤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김성태 의원의 윤핵관에 대한 비판, 뭐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이 특별 규정, 이걸 뭐 김성태 의원 한 사람만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서류에서 이제 본인이 탈락을 하셨으니까 본인 딴에 이제 억울하기도 하시겠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기 전에 이렇게 진직의 윤핵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공감을 했을 텐데 이렇게 뭐 그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하면은 꼭 다들 이래요. 어쨌든 김성태 의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 채용 비리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어요. 징역 1년 나왔죠. 근데 나는 사면된 거니까 총선 나가도 된다. 지금 이 논리예요. 왜 못 나가게 하냐.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근데 불과 재작년에 이렇게 채용 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신 건데 채 2년도 안 돼서 왜 나를 컷오프 시키냐. 억울하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못 나가게 하냐. 지금 이 논리는 아무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의원 본인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동훈 검사 독재 있었다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뭐 아까 기사랑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 청산이다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친 거죠.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 코미디 같다. 정치적인 공방,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경찰을 집중 공략했는데 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그 다음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나. 우리의 치안과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 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검사 독재가 맞으면 이재명 대표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냐. 이게 아니라 검사 독재는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서 했던 이 수사나 기소들이 얼마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검경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실, 집권 여당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당연히 야당이 비판을 해야죠. 오히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반문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상적이었고 지금의 시국이 검사 독재 시국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딸 스펙 불리기 의혹 이게 과연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정말 수많은 의혹들, 논란들, 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아크로비스타 뇌물 양평 고속도로 땅 특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정말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